종이접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같은 부위의 종이접기를 수차례 반복하면 나중에는 선명하게 선이 남아있게 되죠.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죠. 눈가 주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눈가 주름은 사실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한테 다 있거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웃을 때 눈가에 눈웃음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눈가 주름은 웃을 때 매력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주름이 너무 과하게 많거나 또는 깊이 파이게 되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눈가 주름을 좀 더 매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원장님 저 눈가에 주름이 생겨서 너무 보기 싫은데 보톡스를 맞으면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막상 좀 자세히 보면 보톡스로 좋아질 수 없는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주름이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눈가에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인데요. 영어로는 crow's feet이라고 해요. 까마귀 발 같이 이렇게 생긴 주름인데요. 이거는 왜 생기냐면 우리 눈 주변에는 마치 팬더처럼 동그랗게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특히 웃을 때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 피부도 같이 밀리면서 눈가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주름의 모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가로로 일자로만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선으로 해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30대 젊을 때에는 표정을 지을 때만 살짝 주름이 생겼다가 다시 표정을 풀면 주름이 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요. 십수년간 그 같은 부위에 근육이 계속 수축이 되면서 주름이 생기면 나중에는 피부의 주름도 고정이 되게 됩니다. 종이접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살짝 접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자국이 안 생기지만 같은 부위의 종이접기를 수차례 반복하면 나중에는 선명하게 선이 남아있게 되죠. 두 번째는 잔주름이 있는데요. 주로 눈 아래 이쪽에 이제 잘 생기는 주름을 말해요. 눈 아래는 우리 몸의 피부 중에 가장 얇은 피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피지색 밀도도 눈 아래에 좀 낮아서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잔주름이 눈 밑에 잘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노화. 눈가의 피부는 피부 노화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얇은 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두꺼운 종이는 조그만한 충격에도 꿋꿋하게 펴져 있지만 얇은 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구깃구깃하게 되죠. 그것처럼 눈가의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잔주름은 시간이 지나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잔주름이 생길 경우에는 특별히 표정을 짓지 않아도 계속 주름이 유지되게 되는 거죠. 이런 잔주름은 대개 노화 때문에 피부 속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성분들이 줄어들면서 생깁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피부 건조를 들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눈 밑 피부에는 피지색 밀도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지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눈 밑을 자주 만지게 되는데요. 한 극단적인 예를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이 가려워서 자주 긁게 되는데 그 부위를 긁으면서 마찰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눈밑에 있는 피부에 자극이 가서 결국에는 눈밑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눈 주변에 만성적으로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가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좀 두꺼워지고 잔주름이 진하게 쫙쫙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눈밑 지방 돌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눈 아래쪽을 만져보면 두개골이라고 해서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구조가 있잖아요. 이 구조 위쪽으로 해서 지방층이 존재하는데요. 이 지방층은 우리 안구를 보호하려고 존재하는 일종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방층을 잡고 있는 구조물들이 점점 느슨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지방층이 밖으로 돌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밑이 볼록해지고 아래쪽에 음영이 지면서 마치 주름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주름이 아니고 튀어나온 지방이 만든 음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눈밑 꺼짐 때문에 생긴 음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는 눈밑 지방 때문에 튀어나와서 생긴 음영이고 흔히 눈물 도랑 또는 눈밑 팔자주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뜻 보면 또 주름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받쳐주던 조직이 줄어들어서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이크림, 눈가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아이크림을 좀 수시로 발라서 눈가가 좀 촉촉하게 보습되는 것 자체가 잔주름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꼭 시중에 파는 비싼 아이크림을 바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건조함을 촉촉하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얼굴에 바르는 보습감이 충분한 로션이나 크림을 수시로 눈가에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티놀이나 레티날과 같은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크림을 빠뜨릴 수 없죠. 눈가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자외선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다른 부위는 열심히 바르는데 눈가는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눈가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가도 빠짐없이 같이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 선크림을 너무 비벼서 바를 경우 자극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이 되지 않도록 톡톡톡 두들겨주면서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눈가 주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번에는 눈가 주름을 없앨 수 있는 시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